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펜타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약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못 끊는 게 마약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으니 손도 대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미 손을 대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18세에서 45세 사이의 사망 원인 1위이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총기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를 죽이는 마약, 미국의 평균 수명을 낮춘 마약, 기존의 마약보다 100배 강한 마약,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퍼지고 있는, 그것도 10대 20들에게 퍼지고 있는 마약.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 마약에 빠져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한 도시 켄싱턴 사태까지, 이 모든 질문의 종착점에는 펜타닐이라는 작은 녀석이 서있죠. 현재 펜타닐은 싼 가격에다 기존의 약보다 훨씬 강한 효과로 엄청 소량을 복용하기 때문에 밀반입도 쉽습니다. 켄싱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펜타닐의 별명이 차이나 화이트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펜타닐은 중국에서 기본 재료들을 만들고 멕시코에서 완성한 뒤 미국과 영국은 물론 전세계 그리고 한국에도 퍼지고 있죠. 펜타닐은 1959년 얀센에서 폴 얀센이 개발한 진통제입니다.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이자 이제는 백신으로 많은 분들이 아는 회사죠. 개발된 진통제 합성 마약이라는 말입니다. 마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다룰 건데, 합성 마약은 자연에서 나오는 마약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마약이죠. 합성 마약은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그런데 합성 마약은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유 없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목적도 아니고요. 천연 마약으로는 암 환자를 포함한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성이 생긴 경우 다른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펜타닐도 처음부터 악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펜타닐은 패치, 주사제,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의학적으로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죠. 가장 흔한 게 패치형입니다. 암 환자에게 진통을 목적으로 피부용 패치를 사용하죠. 1981년에는 특허가 만료되면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로열티를 내지 않고 펜타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대펜타닐 시대를 맞이하죠. 201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600kg이 사용된 의약품이자 WHO가 인정한 필수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1600kg 얼마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입니다. 동전과 비교해놓은 사진도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더 와닿죠. 치사량이 이 정도인 의약품이 1600kg이 쓰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적절한 곳에 적절한 의도로 사용된다면 펜타닐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펜타닐 시대가 시작된 것은 의료계뿐만이 아니었죠. 1980년대부터 펜타닐은 음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어떤 루트인지는 몰라도 합법적인 곳이 아닌 불법적인 곳에서도 제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망의 2000년대 펜타닐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펜타닐의 약효를 낮춘 제품들을 개발했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죠. 동시에 의사들에게 약을 팔아달라며 로비를 했습니다. 규제 또한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원래 목적이 아닌 약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처방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펜타닐은 효과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하더라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처방전으로 써주는 마약류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물질을 환자가 사용하게 되고, 환자는 돈이 떨어지거나 더 강한 약을 찾아 마약상과 거래를 하면서 인생을 쫑나게 되는 루트로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2021년 기준 미국에서는 5분마다 한 명씩 마약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1년에만 10만 명이 넘게 죽었죠. 물론 전부 펜타닐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다른 약물 때문이었다면 현재는 66%가 넘는 사람이 펜타닐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10대들은 마약을 사용한 인구가 줄었음에도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펜타닐은 사용자를 쉽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왜 펜타닐은 다른 마약류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내는 걸까요? 일단 치사량이 너무 극소량입니다. 2mg은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양이죠. 이런 펜타닐이 불법적으로 제조되면서 큰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제조되었다는 말은 성분을 알 수도 일정하지도 않다는 말이죠. 실제로 압수된 약 중에는 한 알의 치사량보다 더 많은 펜타닐이 들어간 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불법으로 제조되는 약은 섞어서 유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상은 돈을 벌려면 구매자가 중독되어 계속 마약을 구매해 주어야 하죠. 펜타닐은 정말 조금만 넣어도 엄청난 중독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마약에 조금씩 혼합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사망자 중에서는 치사량보다 1000배 낮은 농도의 펜타닐을 섭취하고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극도로 위험해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처방
상전으로 받은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상에게 펜타닐이 혼합된 약을 구매합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데다가 마약상에게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펜타닐은 미국을 덮치게 된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워낙 작다 보니 밀반입도 쉽거든요. 펜타닐을 하면 어떻게 되길래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 끊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펜타닐과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서 중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펜타닐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고양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과 걱정은 싹 날아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른해지죠. 사실 진짜 문제는 펜타닐을 했을 때 쾌감이 아닙니다. 바로 금단 증상이죠. 펜타닐의 금단 증상은 불쾌한 기분, 펜타닐에 대한 과도한 무조건적인 열망, 구토, 불면증, 설사, 근육통, 불안, 발한, 콧물, 오한과 소름, 현기증, 졸음, 경련, 우울장애, 기분장애, 통증에 대한 민감도 증가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펜타닐에 중독되면 펜타닐을 안 할 때 몸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중독자에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펜타닐만 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펜타닐 중독은 쾌락보다 금단 증상이 괴로워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기가 더 힘들죠. 한국마약퇴치본부에 마약을 끊은 사람이 올린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펜타닐 그 외 다른 약물들과 4년을 함께 했었고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독하게 이겨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펜타닐 금단 증상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전 건강도 되찾고 43kg에서 54kg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훨씬 아름다워졌다 말해주고 끊기 잘했습니다. 그러나 성장도 했지만 후에 느끼는 이 공허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약으로도 해결 못하던 오롯이 제 문제, 정신병의 문제라 약을 하던 때는 24시간 약에 의존하며 살던 나약한 쓰레기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깨달은 것도 많고 그저 텅 빈 가슴 안고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근데 말이죠, 한번 고장난 정신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슴 깊숙이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끊었음에도 아직도 행복은 모르겠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약을 모르던 때엔 피자에 칵테일 몇 잔이면 행복하고 잘 잤었고요. 이젠 며칠 내내 알코올과 함께 있어도 그전 같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 처방 아니면 잠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약을 알고 나서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화도 안 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된 건지 속상합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그래서 볼 수 있듯이 엄청 독하게 겨우 끊어냈다고는 해도 이후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겨우겨우 끊었음에도 다시 돌아가죠. 이런 약이 지금 한국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마약 사범은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검거된 사범의 수치일 뿐 마약 밀수 단속량도 급증한 걸 보면 검거 안 된 마약 사범들 그리고 찾아내지 못한 마약은 더 많을 겁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시대는 이미 2016년에 끝났죠. 제일 문제는 10대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10대들이 펜타닐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2021년 5월에는 펜타닐을 사용한 10대 42명이 체포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처방을 받아온 것이었죠. 마약은 자신도 모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혹은 아는 사람이 준 술 한 잔, 친구가 영양제라고 준 알약 한 개에도 말이죠. 실제로 10대층에서 약이 퍼질 때 친구가 영양제라고 준 약을 먹었다라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독되면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현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마약은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되는 날이 올까요? 개인적으로 마약류는 더 빡세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도 더 높게 변경하고 말이죠. 죽음의 마약 펜타닐,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